햇볕이 쨍쨍 좋은 날 빨래를 밖에 널면 빨래가 잘 건조되는데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도 되기 때문에 빨래의 건조와 살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햇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이 있고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서 사람의 맨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이 자외선은 서기 1801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요한 빌헤름 리터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자외선의 존재를 발표했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로 나누고 있는데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자외선 C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도중 전리층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겨우 1% 미만의 아주 미세한 양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B 역시 지구에 오는 도중 전리층의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만 자외선 C보다는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자외선 B가 사람의 피부에 닿게 되면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 유익한 자외선이죠. 그런가 하면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전리층을 뚫고 대부분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자외선 A를 많이 쪼이게 되면 자외선 A가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피부를 노화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A는 해로운 자외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르고 있는 새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데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새들의 경우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외선 램프를 햇빛 대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들은 피부가 깃털로 덮여 있어서 사람과 같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지는 못합니다. 새들이 햇빛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방법은 새가 깃털을 다듬을 때 꼬리의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깃털에 골고루 바른 후 햇빛을 쬐게 되면 깃털에 발라두었던 기름에 섞여 있는 비타민 D의 전구 물질이 비타민 D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깃털을 다듬으면서 깃털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깃털에서 섭취한 비타민 D는 간에서 활성 비타민 D3로 전환되는데 새에게서 비타민 D3가 부족하게 되면 칼슘 흡수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이 올 수도 있는데 특히 새끼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자외선 램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외선 B 전용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햇빛이 쨍쨍 쪼이는 야외에서 자외선 AB의 양을 측정해보니 2563 마이크로와트이고 비 오는 날에는 213 마이크로와트 정도 되었는데 20와트짜리 자외선 B 램프를 10cm 거리에서 측정하니 82 마이크로와트, 20cm 거리에서는 26 마이크로와트, 30cm의 거리에서는 12 마이크로와트, 또 40cm의 거리에서는 겨우 5 마이크로와트가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에게 자외선 B 램프를 쪼여주려면 30cm 이내의 거리에서 쪼여 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외선 램프를 쪼여주는 시간은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새 전용 자외선 B 램프의 경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쪼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외국의 수의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자외선을 쬐어줄 때는 자외선이 장기간 눈에 직접 닿게 되면 백내장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전면이 아닌 머리 위쪽이나 등 뒤쪽에서 쬐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 램프의 수명은 제품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통 1000시간으로 잡는다면 하루 2~3시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서 사용하고 새 것으로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